차수아를 향한 주영채의 공격이 시작됐습니다. 언론 기사가 나가고 여론은 들끓고 있어요. 차수아는 명예훼손으로 맞고소를 준비하죠. 한편 공난숙은 법정에 서게 되고 한혜라의 상태는 악화됩니다. 모든 상황이 최악으로 치닫는 가운데 차수아에게 또 다른 충격적인 진실이 밝혀지는데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필수입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예상도 들려주세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 오늘은 정말 숨막히는 전개가 펼쳐집니다. 차수아의 반격, 공난숙의 재판, 한혜라의 위기, 그리고 숨겨진 진실까지 모든 게 동시에 터지거든요. 지난 이야기를 간단히 정리할까요? 주영채가 언론사에 차수아를 비방하는 제보를 했습니다. 기사가 나갔고 여론이 들끓었죠. 차수아는 명예훼손으로 맞고소를 준비하기로 했어요. 한혜라는 차수아에게 매달렸지만 거절당했고 공난숙은 검찰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해 볼까요? 차수아는 변호사 사무실에 앉아 있습니다. 책상 위에는 주영채에 대한 명예훼손 고소장이 놓여 있어요. 변호사가 말합니다. 이대로 제출하면 된다고요. 증거도 충분하고 승소 가능성도 높다고 합니다. 변호사가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주영채가 언론에 제공한 정보 중 70% 이상이 허위라고요. 차수아가 공난숙을 고의로 망하게 만들었다는 주장은 증거가 없대요. 사실 차수아는 금융감독원에 제보했을 뿐이에요. 그리고 그건 시민의 정당한 권리죠. 공난숙이 실제로 횡령과 배임을 저질렀고 그게 밝혀진 것뿐입니다. 변호사가 계속 말합니다. 기사로 인해 차수아가 입은 피해도 크다고요. 건양그룹 주가가 떨어졌고 비즈니스 미팅이 취소됐고 차수아의 명예가 심각하게 훼손됐다고 합니다. 차수아는 고소장을 바라봅니다. 정말 이렇게 해야 할까요? 주영채를 고소하는 게 맞는 걸까요? 진세훈이 차수아 옆에 앉아 있습니다. 손을 잡아주며 말해요. 네가 결정해. 무엇을 선택하든 내가 함께 할게. 차수아는 고민합니다. 주영채도 어떻게 보면 피해자예요. 엄마 공난숙 때문에 인생이 꼬인 거잖아요. 그런 사람을 법적으로 처벌하는 게 맞을까요?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화가 납니다. 자기가 무슨 잘못을 했다고 이런 모함을 받아야 하죠? 가만히 당하고만 있을 순 없어요. 차수아가 결심합니다. 고소장에 서명하는 거예요. 변호사가 고소장을 받아들고 말합니다. 곧 주영채에게 통지가 갈 거라고요. 그리고 경찰 조사가 시작될 거래요. 차수아는 한숨을 쉽니다. 이게 최선의 방법일까요? 모르겠어요. 하지만 선택은 했습니다. 진세훈이 차수아를 안아줍니다. 잘한 결정이라고, 정당하게 맞서는 거라고 격려해요. 하지만 차수아의 마음은 편하지 않습니다. 주영채와 법정에서 싸워야 한다는 게 슬픈 거예요. 며칠 후 주영채에게 고소장이 도착합니다. 우편물을 받아본 주영채는 놀랍니다. 차수아가 정말로 자기를 고소했다는 거예요? 주영채는 손이 떨립니다. 고소장 봉투를 뜯기가 무섭습니다. 안을 들여다보고 싶지 않아요. 하지만 피할 수는 없습니다. 주영채는 용기를 내서 봉투를 뜯어요. 주영채는 고소장을 읽어봅니다. 명예훼손, 허위사실 유포, 업무방해까지 여러 혐의가 적혀 있어요. 고소장을 읽으면 읽을수록 주영채의 얼굴은 창백해집니다. 혐의마다 최대 형량이 적혀 있는데 다 합치면 몇 년을 감옥에 갈 수도 있어요. 주영채의 얼굴이 창백해집니다. 이게 대체 어떻게 된 일인가요? 자기는 그냥 진실을 말했을 뿐인데 말이죠. 아니죠. 사실은 진실이 아니었습니다. 주영채도 알고 있어요. 자기가 차수아에 대해 말한 것들이 대부분 왜곡됐다는 걸요. 주영채는 거울을 봅니다. 거울 속의 자신이 초라해 보여요. 복수하겠다고 했지만 결국 자기만 다치는 것 같습니다. 주영채는 후회하기 시작합니다. 괜히 이런 짓을 했나 싶어요. 차수아에게 복수하겠다는 생각에 충동적으로 행동했는데 이제 와서 보니
자기가 더 큰 곤경에 빠진 것 같습니다. 주영채가 변호사를 찾아갑니다. 어떻게 해야 하냐고 묻죠. 변호사는 중년의 남성이에요. 경력이 많아 보입니다. 고소장을 꼼꼼히 읽어보더니 심각한 표정을 짓습니다. 변호사가 설명합니다. 명예훼손은 사실이든 허위든 성립할 수 있다고요. 하지만 허위 사실이라면 더 무거운 처벌을 받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기사 내용 중 상당 부분이 허위라는 게 문제래요. 변호사가 구체적으로 지적합니다. 차수아가 공난숙을 고의로 망하게 만들었다는 주장. 이건 허위예요. 차수아는 단지 금융감독원에 제보했을 뿐이고 공난숙이 실제로 범죄를 저질렀다는 게 밝혀진 거죠. 또 차수아가 복수를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다는 주장도 근거가 없대요. 구체적인 증거가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주영채가 당황합니다. 대체 어떻게 해야 하냐고요? 변호사가 말합니다. 최선의 방법은 차수아에게 사과하고 합의를 보는 거라고요. 그러면 처벌을 피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고 합니다. 변호사가 계속 설명합니다. 기사를 정정하고 공개 사과문을 내고 피해 보상을 하면 차수아가 고소를 취하할 수도 있다고요. 하지만 끝까지 버티면 법정까지 가게 되고 그러면 실형을 받을 수도 있대요. 하지만 주영채는 고개를 젓습니다. 사과? 차수아에게 머리 숙이라는 거예요?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습니다. 변호사가 현실적으로 말합니다. 자존심과 처벌 중에 선택하라고요. 고집 부리다가 형을 받으면 인생이 끝난다고 경고합니다. 주영채는 고민에 빠집니다. 정말 어려운 선택이에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영채가 사과해야 할까요? 아니면 끝까지 싸워야 할까요? 한편 공난숙의 재판이 시작됩니다. 법정은 긴장감으로 가득합니다. 방청석에는 기자들과 관계자들이 앉아 있어요. 공난숙이 피고석에 앉습니다. 수척해진 얼굴, 초췌한 모습이에요. 한때 화려했던 더 크라운 캐피털 회장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습니다. 수갑을 찬 손, 죄수복 차림의 공난숙을 보는 사람들이 수군거립니다. 저 사람이 그 유명한 공난숙이라고 얼마나 추락했는지 보라고 말이죠. 공난숙은 고개를 숙입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따갑거든요. 한때 자기를 우러러보던 사람들이 이제는 경멸의 눈빛으로 바라보고 있어요. 재판장이 입장합니다. 재판이 시작되는 거예요. 검사가 공소 사실을 읽어 내려갑니다. 횡령 50억 원, 배임 30억 원, 사기 20억 원. 총 100억 원이 넘는 범죄예요. 방청객들이 놀라서 웅성거립니다. 100억 원이라니 어마어마한 금액 아닙니까? 공난숙의 변호인이 반박합니다. 공난숙은 무죄라고 이 모든 게 누군가의 음모라고 주장해요. 하지만 검사는 증거를 제시합니다. 은행 거래 내역, 계약서, 증인 진술까지 모든 증거가 공난숙의 범죄를 가리키고 있어요. 검사가 모니터에 자료를 띄웁니다. 공난숙의 개인 계좌로 회사 돈이 이체된 기록들이에요. 한 번에 몇 억씩 수십 차례에 걸쳐 이체됐습니다. 검사가 설명합니다. 피고인은 회사 자금을 개인 용도로 사용했다고요. 명품 가방, 해외여행, 부동산 투자에 쓴 것으로 확인됐대요. 증인으로 더 크라운 캐피털의 전 직원들이 출석합니다. 그들은 공난숙의 횡령을 증언해요. 회사 돈을 개인적으로 사용했다고, 장부를 조작했다고 말합니다. 한 증인이 말합니다. 공난숙 회장이 직접 지시했다고요. 이 돈을 내 계좌로 옮기라고, 장부에는 다르게 기록하라고 명령했대요. 또 다른 증인이 증언합니다. 거부하면 해고당할까봐 무서웠다고요. 공난숙이 회사에서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었다고 말합니다. 공난숙은 부인합니다. 거짓말이라고, 자기는 그런 적 없다고 소리쳐요. 하지만 증거는 너무 명확합니다. 공난숙의 개인 계좌로 회사 돈이 수십 차례 이체된 기록이 있어요. 재판장이 물어봅니다. 변명할 것이 있냐고요. 공난숙이 울먹입니다. 자기는 회사를 살리기 위해 그랬다고, 나쁜 의도가 아니었다고 말해요.
하지만 검사는 냉정합니다. 개인적인 사치를 위해 돈을 쓴 증거가 있다고 명품 구매, 해외여행, 부동산 투자까지 모든 게 밝혀졌다고 말합니다. 공난숙은 할 말이 없습니다. 모든 게 사실이니까요. 재판은 공난숙에게 불리하게 흘러갑니다. 변호인도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에요. 증거가 너무 확실하거든요. 방청석에 앉아있던 차수아는 이 모습을 조용히 지켜봅니다. 복잡한 마음이에요. 복수는 성공했지만 왠지 허전합니다. 진세훈이 차수아의 손을 잡아줍니다. 이제 끝난 거라고, 정의가 실현되는 거라고 말해요. 하지만 차수아는 미소 짓지 않습니다. 이게 진짜 정의일까요? 복수가 자기를 행복하게 해줄까요? 재판이 끝나고 나옵니다. 기자들이 차수아를 둘러쌉니다. 질문을 쏟아내죠. 기분이 어떠냐고, 공난숙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고, 복수가 완성된 기분이 어떠냐고 물어요. 차수아는 대답하지 않습니다. 그냥 묵묵히 걸어갈 뿐이죠. 진세훈이 차수아를 보호합니다. 기자들을 막아서며 길을 열어줘요. 차 안에 탄 차수아는 한숨을 쉽니다. 지쳤어요. 정말로 지쳤습니다. 진세훈이 물어봅니다. 괜찮냐고요? 차수아가 대답합니다. 모르겠다고요. 이게 정의인지, 복수인지, 아니면 그냥 시간 낭비인지 모르겠다고 말해요. 진세훈이 차수아의 손을 잡습니다. 힘들었겠다고, 이제 끝났으니 쉬자고 말해요. 하지만 차수아는 끝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아직 주영채 문제도 남았고 한혜라 문제도 해결되지 않았다고요. 그리고 외할아버지가 말한 진실도 밝혀야 한다고 말합니다. 진세훈은 걱정됩니다. 차수아가 너무 많은 걸 짊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한혜라의 상태가 급격히 악화됩니다. 항암 치료가 효과가 없는 거예요. 의사가 진세미를 부릅니다. 그리고 심각한 표정으로 말해요. 어머니의 상태가 좋지 않다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을 수도 있다고 합니다. 진세미는 충격에 빠집니다. 엄마가 죽을 수도 있다고요? 이렇게 빨리? 의사가 설명합니다. 암이 예상보다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고요. 더 강한 치료를 시도할 수는 있지만 환자가 견디기 힘들 거래요. 진세미가 묻습니다. 얼마나 남았냐고요? 의사가 조심스럽게 말합니다. 길어야 몇 개월이라고요. 빠르면 몇 주 안에 위험할 수도 있대요. 진세미는 눈물이 납니다. 엄마가 정말 죽는다는 게 실감이 안 나요. 아무리 미워도 그래도 엄마인데 말이죠. 진세미가 병실로 들어갑니다. 한혜라는 침대에 누워 있어요. 너무 약해 보입니다. 한혜라가 진세미를 보고 미소 짓습니다. 왔니? 그 목소리가 가늘어요. 진세미가 엄마 손을 잡습니다. 그리고 울먹이며 말해요. 엄마, 치료 포기하면 안 돼요. 끝까지 싸워야죠. 한혜라가 고개를 젓습니다. 이제 지쳤다고요. 더 이상 버틸 힘이 없대요. 진세미가 소리칩니다. 그럴 순 없어요. 엄마가 나를 버리면 안 돼요. 한혜라가 눈물을 흘립니다. 미안하다고요. 평생 못난 엄마여서 미안하다고 말해요. 진세미는 엄마를 안아줍니다. 두 사람은 한참을 안고 옵니다. 한혜라가 말합니다. 정원이를 불러달라고요. 죽기 전에 꼭 만나고 싶다고 애원해요. 진세미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알았다고, 언니한테 연락해보겠다고 약속합니다. 진세미가 차수아에게 전화합니다. 하지만 차수아는 전화를 받지 않아요. 진세미는 메시지를 남깁니다. 언니, 엄마가 위험해요. 시간이 얼마 안 남았대요. 제발 한 번만 와줘요. 나중에 후회하지 말고요. 차수아는 메시지를 읽습니다. 손이 떨려요. 한혜라가 죽을지도 모른다고요? 진세훈이 옆에서 말합니다. 가봐야 하지 않겠냐고요. 후회하기 전에 말이죠. 차수아는 고민합니다. 정말 가야 할까요? 한혜라를 만나야 할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차수아가 한혜라를 만나러 가야 할까요? 차수아는 결국 병원으로 갑니다. 마음을 정한 거예요.
병원 복도를 걷는 차수아의 발걸음이 무겁습니다. 정말 가야 할까요? 마지막 순간까지 고민이 돼요. 하지만 차수아는 멈추지 않습니다. 계속 걸어가요. 어떤 결과가 나올지 모르지만 일단 가보기로 한 겁니다. 병실 문 앞에서 차수아는 숨을 고릅니다. 그리고 문을 엽니다. 하네라가 침대에 누워 있습니다. 너무 약해 보여요. 차수아는 충격을 받습니다. 이게 정말 하네라일까요? 하네라의 머리카락은 거의 다 빠졌어요. 항암 치료 부작용이죠. 얼굴은 창백하고 몸은 뼈만 남은 것처럼 말랐습니다. 차수아는 가슴이 아픕니다. 아무리 미워도 이렇게 고통받는 모습을 보니 안타까운 거예요. 하네라가 차수아를 봅니다. 눈물이 주르륵 흐르죠. 왔니, 정원아. 차수아는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그냥 서 있을 뿐이에요. 하네라가 말합니다. 고마워, 와줘서. 죽기 전에 널 볼 수 있어서 다행이야. 하네라가 손을 뻗습니다. 차수아의 손을 잡고 싶은 거예요. 하지만 차수아는 손을 내밀지 않습니다. 아직 마음의 준비가 안 됐거든요. 하네라가 손을 거두고 슬픈 표정을 짓습니다. 알아. 내가 자격이 없다는 거. 차수아가 냉정하게 말합니다. 저는 정원이 아니에요. 차수아예요. 하네라가 고개를 끄덕입니다. 알아, 미안해. 차수아라고 부를게. 하네라가 계속 말합니다. 평생 미안했다고요. 너를 버린 게 인생 최대의 후회라고 말해요. 시간을 되돌릴 수 있다면 절대 그렇게 하지 않았을 거래요. 차수아는 듣고만 있습니다.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하네라가 애원합니다. 제발 용서해달라고요. 죽기 전에 용서받고 싶다고 말해요. 차수아가 물어봅니다. 용서하면 편하게 죽을 수 있어요? 25년간의 고통이 용서 한마디로 지워질까요? 하네라는 할 말이 없습니다. 차수아의 말이 맞으니까요. 하지만 하네라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제발이라고 한 번만 기회를 달라고 매달려요. 차수아는 눈물을 흘립니다. 그리고 말해요. 용서는 못해요. 하지만 미워하지도 않을게요. 그냥 각자의 길을 가는 거예요. 하네라는 그것만으로도 감사합니다. 고맙다고, 정말 고맙다고 말해요. 차수아가 병실을 나가려고 합니다. 이때 하네라가 말합니다. 한 가지만 더 말해줄게. 네가 알아야 할 진실이 있어. 차수아가 멈춰 섭니다. 무슨 진실이냐고 묻죠. 하네라가 말합니다. 외할아버지에 대한 이야기예요. 네가 물려받은 유산 말이야. 차수아는 귀를 기울입니다. 외할아버지가 어땠냐고 묻죠. 하네라가 설명합니다. 외할아버지는 너를 찾기 위해 모든 걸 했다고요. 사람을 고용하고 돈을 쓰고 평생을 손녀를 찾는 데 바쳤대요. 차수아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변호사에게 들었거든요. 하지만 하네라는 계속 말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있다고요. 외할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편지를 남겼대요. 차수아에게 전해달라고요. 차수아는 놀랍니다. 편지가 있다고요? 하네라가 고개를 끄덕입니다. 변호사가 가지고 있을 거라고, 유산을 받을 때 함께 전해줄 거라고 말해요. 차수아는 궁금합니다. 그 편지에 뭐가 적혀 있을까요? 하네라가 말합니다. 모른다고요. 자기도 읽어보지 못했대요. 외할아버지가 봉인해서 차수아에게만 주라고 했거든요. 차수아는 더 궁금해집니다. 외할아버지가 자기에게 무슨 말을 하고 싶었던 걸까요? 차수아가 병실을 나옵니다. 진세미가 밖에서 기다리고 있어요. 진세미가 물어봅니다. 엄마 만났냐고요? 차수아가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리고 진세미에게 말해요. 엄마 곁에 있어주라고요. 시간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말이죠. 진세미가 고맙다고 말합니다. 와줘서 고맙다고요. 두 자매는 안아줍니다. 비록 다른 길을 걷지만 그래도 자매니까요. 차수아는 변호사 사무실로 갑니다. 외할아버지의 편지를 받으러요. 변호사 사무실에 도착한 차수아는 긴장됩니다.
외할아버지가 뭐라고 썼을까요? 어떤 내용이 담겨 있을까요? 변호사가 금고를 엽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봉투를 꺼내요. 오래된 봉투예요. 외할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직접 봉인한 거라고 합니다. 변호사가 봉투를 꺼냅니다. 봉인된 편지예요. 외할아버지가 직접 쓴 편지라고 합니다. 봉투에는 차수아의 이름이 정성스럽게 적혀 있어요. 외할아버지의 글씨체가 단정하고 힘이 있습니다. 차수아는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받습니다. 그리고 봉투를 뜯어요. 편지지를 펼칩니다. 한자와 한글이 섞여 있어요. 외할아버지 세대의 글씨체네요. 편지를 읽기 시작합니다. 외할아버지의 글씨가 정성스럽게 적혀 있어요. 사랑하는 손녀 수아에게.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네가 할아버지를 찾았다는 뜻이겠구나. 정말 기쁘다. 평생의 소원이 이뤄진 거야. 차수아는 눈물이 납니다. 계속 읽어 내려가요. 할아버지는 너를 한 번도 만나보지 못했지만 매일 너를 생각했단다. 내가 건강하게 자라고 있을까, 행복할까 항상 걱정했지. 편지는 계속됩니다. 외할아버지가 차수아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얼마나 찾고 싶었는지가 고스란히 적혀 있어요. 네 엄마 헤라는 내 딸이야. 하지만 나는 헤라를 제대로 키우지 못했어. 일에만 빠져 있었고 딸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했지. 그게 할아버지의 가장 큰 후회란다. 차수아는 한헤라를 떠올립니다. 외할아버지도 후회하고 있었던 거네요. 편지는 계속됩니다. 외할아버지가 한헤라와 화해하지 못한 채 돌아가신 것, 손녀 차수아를 찾지 못한 것이 얼마나 가슴 아팠는지 적혀 있어요. 그래서 할아버지는 너에게 이 재산을 물려주고 싶단다. 돈이 행복을 사줄 수는 없지만 적어도 네가 안정적인 삶을 살 수 있게 해줄 거야. 그리고 편지 마지막 부분에 충격적인 내용이 있습니다. 수아야, 내가 알아야 할 진실이 하나 있단다. 내 아버지 차기범에 대한 이야기야. 그 사람은 진짜 범인이 아니야. 누군가 그를 모함했어. 할아버지가 조사한 결과 진짜 범인은 따로 있었어. 차수아는 숨이 멎습니다. 뭐라고요? 아버지가 진짜 범인이 아니라고. 편지는 계속됩니다. 진짜 범인은 진태석의 공범이었어. 이름은 밝힐 수 없지만 증거를 남겨뒀단다. 변호사가 보관하고 있을 거야. 차수아는 변호사를 쳐다봅니다. 증거가 뭐냐고 묻죠. 변호사가 금고를 열고 서류를 꺼냅니다. 그리고 차수아에게 건네줘요. 차수아가 서류를 봅니다. 그리고 충격에 빠집니다. 이게 대체 무슨 내용인가요? 서류에는 진태석의 공범에 대한 조사 자료가 담겨 있어요. 그리고 그 공범의 이름이 적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이름이 누구일까요? 과연 차수아는 이 진실을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자, 오늘은 정말 충격적인 반전이었죠? 공난숙의 재판, 주영채의 고소, 한혜라의 위기, 그리고 외할아버지의 편지까지 모든 게 폭탄처럼 터졌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더욱 놀라운 진실이 밝혀집니다. 진태석의 공범은 누구일까요? 차수아는 이 진실로 무엇을 할까요? 그리고 한혜라의 마지막은 어떻게 될까요? 주영채와 차수아의 대결은 어떻게 끝날까요? 정말 궁금하지 않으세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필수입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예상도 들려주세요. 다음 회는 더 재미있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